자, 이력서 2편에서 대략적으로 해외 기업, 특히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이력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이력서의 기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력서에 각 항목을 넣을 때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영문 이력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education, professional experience, skills, social activities, leadership relations 이런 항목 등을 좀 넣게 됩니다. education은 말 그대로 교육 내용이 되겠고요. professional experience 이런 것들은 아마 경력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skills 이런 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자격증 같은 거 그런 것을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MS 오피스 이런 능력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leadership에는 기타 봉사 활동과 대외 활동을 예로 들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예전 IT 지진 때 의료 봉사단에 참가했다든지 아프리카 NGO 구호팀에 참가했다든지요. 이러한 항목들을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깔끔하게 나열을 하는데요. 그럼 무엇을 가장 먼저 넣어야 될까요?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사 담당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인사 담당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사항을 가장 먼저 넣어야 되겠죠? 한번 네이버에 영문 이력서 양식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양식이 나오는데요. 살펴보니 대부분 양식의 경우 에듀케이션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현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경력자의 경우에는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부터 넣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한 신입의 경우에는 기존 경력이 없으니까 에듀케이션부터 넣어야 되겠지만 경력자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은 양식에서 에듀케이션이 맨 위에 있다고 해서 에듀케이션부터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직무 관련성을 최대한 강조하세요.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렇게 채용 공고에 있는 job description에 있는 내용과 최대한 밀접한 연관성을 지어서 작성을 하세요. 다만 거짓 경력을 지어내지는 마세요. 제가 경험했고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고용계약서에 6개월의 프로베이션 계약을 포함합니다. 입사를 힘겹게 하더라도 결국 거짓 경력은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럴 경우에는 가차없이 해고가 되겠죠. 이 프로베이션 기간에는 회사 측에서 어떠한 보상 없이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노티스를 줍니다. 해고를 하겠다고. 그런데 프로베이션 기간에는 즉시 또는 수주 정도의 노티스 기간을 주고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힘겹게 받은 비자도 만료가 되게 되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국가를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가 막심하죠. 그리고 열정이 과한 나머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력 이력상은 포함시키지 마세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각 항목을 어떤 순서로 적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3곳을 다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또는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이 제일 위에 오겠죠. 가장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역순으로 점점 오래된 직장을 적어나갑니다. 에듀케이션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항상 초등학교가 맨 위에, 대학원이 맨 아래죠. 해외 이력서는 가장 최근에 완료한 교육과정이 가장 위에 옵니다. 예를 들면 대학원, 대학교, 고등학교 이런 순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다 적는 데 비해서 해외 이력서에는 초중학교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적기도 하고 안 적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다른 이유는 우리와 유럽인들의 사고의 흐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영국인들은 아마 자기소개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Hello, my name is David, living in 29th Belfort Street, Covent Garden, London in the United Kingdom 이렇게 아마 소개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을지로 19번지에 살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겠죠. 그렇게 의식의 흐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력서의 작성 순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마 각 항목을 작성하는데 어떻게 하면 강조 포인트를 넣어서 인사 담당자의 잘 이렇게 눈에 쏙쏙 들어오게 할까요? 바로 실제적인 데이터를 넣는 것입니다. 자신 영업사원이라면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가정하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project name ABC project period from 29th of June 2019 to 31st December 2027. 그리고 예를 들어서 product subsea cable layover vessel contract volume 20.3 million US dollars 뭐 이런 식으로 뭐 가격 이제 그런 수치들은 실제적인 데이터를 적어주면 되겠죠. 아마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머디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분기별 실적 향상 테이블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입사 전 대비 입사 후에 1년 차에 뭐 12%의 매출 총량이 증가했고 2%의 매출 이익이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분기별 실적 수치를 간략하게 코멘트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어카운트들 중에서 2018년의 매출 실적은 1.8 million US dollars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또 2019년에는 매출 실적이 2.3 million US dollars 이렇게 향상되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코멘트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양의 인사 담당자들은 이렇게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을 포함한 그러한 이력서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웬만하면 애매한 용어들을 좀 삼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뭐 더 많은 실적을 달성했다, 급격한 매출이익의 증가 등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실제로 본인이 그러한 실적 향상을 이루어냈다고 하더라도 credibility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작성자가 평소에 디테일에 강하지 않고 두루뭉실한 그런 업무 스타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력서에 관해서 커버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너무 많고요.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력서 쓰실 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이력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감사합니다. 연호자였습니다.